자, 이제 독해 수업을 좀 시작해 봅시다. 교재를 좀 펼쳐주시고요. 교재가 굉장히 두껍죠? 독해 교재를 펼쳐보세요. 그리고요, 독해 교재를 집에서 잡지를 빼놓고 가지고 오지 마세요. 다 들고 다니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독해 교재의 잡지를 내가 걷지 않는 이유는 집에서 베끼라는 의미에서 걷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너희가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놔두는 거고요. 요 앞에 보면 이렇게 단어장이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교재다 보니까 너희는요, 이 단어장을 뜯어서 독해를 할 때 옆에 펼쳐놓고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너희가 하나라도 더 맞을 수 있겠죠. 왜냐면 이게 좀 당장 단어를 한 번에 다 늘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문제에 딱 해당하는 단어만 요약되어 있고요. 이 요약된 외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시다면 또 그거는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칠판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고난도 1등급 문제라고 해서 경찰대가 나와요. 아까 내가 고3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웬 말이야, 경찰대. 그죠? 자, 여기 남학생들도 많고, 뭐 여학생들도 사실 경찰대는 원하면 갈 수 있죠. 경찰대 가고 싶은 분 계세요? 없어요? 자, 육사 가고 싶으신 분, 회사, 공사, 없죠? 그냥 다 일반대죠. 자, 내가 왜 물어봤냐면요. 자, 잠깐만. 내가 우선은 모든 거를 이 교재의 특징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너무 난이도가 좀 있어요.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잠깐만. 자, 됐어요.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워낙 우리가 이거를 그냥 고3 거라서 고3 아이들이 보게 될 경찰대나 육해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풀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경찰대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문제를 짜집기는 이 문제만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따가 내가 수능용만 골라서 풀 거고요. 너희 숙제란에도요. 보시면 수능만 골라서 풀어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 시간에 수능만 골라서 풀어오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다음 B 단원 내에서 수능은요. 딱 5문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안 푼 거는요. 수업 시간에 나랑 같이 풀거나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몇 개는 너희가 스스로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내가 필기는 다 해드려요. 이해되셨죠? 자, 우선은 봅시다. A-2번을 좀 볼게요. 자, 시작부터 경찰대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요. 오늘 내가 풀어드릴게요. 풀어드릴 건데 경찰대 문제라고 해서 또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어렵지 않은 게 있기에 그런 것만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걸 너희도 좀 적어주실래요? 연결고리를 찾으세요. 자, 지금 우리가 푸는 유형의 지금 유형을 독해를 하고 있는데 이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긴 지문 속에 딱 한 문장을 박스로 빼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 출제자의 입장에서 아무 문제나 빼지 않거든요. 정말 앞뒤 문맥상 얘가 빠졌을 때 매우 어색할 법한 문장을 빼야만 글을 읽는 사람이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장이나 빠지지 않고 뭔가 연결고리가 확실한 문장이 빠져나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의 대표적인 게 연결사, 대명사, 지시어, 핵심 내용 이렇게 적혀있죠.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가 나오면 완전 땡큐인데 그렇게 쉬운 문제는 그냥 풀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좀 더 복잡한 유형에서 자, 아직도 책을 넘기고 계시네요. 자,
그 복잡한 유형에서 너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경찰대라는 말만 가지고도 사실은 움츠러들 수 있는 문제긴 한데 미안한 말인데 이게 더 쉽고요. 이따가 밑에 있는 수능 문제가 너희한테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앞에 타임 애들한테도 충분히 확인받은 바입니다. 자, 우선은 박스에 있는 내용을 한번 내가 읽어볼 테니까 너희도요 같이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자, when the researcher에서 연구원들이 open the boxes, 상자를 열었을 때 they found 그들은 알아냈다. nearly all the caterpillars에서 모든 애벌레가 컴마 가로로 묶어서 with or without vision에서 보던 안 보이던 안 보이든지 간에 had changed their body colors에서 색깔을 바꿨고 to match their stick 그 막대기와 매치시켰어요. 맞추어 나갔어요. in their box 그들의 상자 속에서. 읽고 나더니 생각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죠. 그죠? 너희도 해석을 할 수 있었을 법한 내용이었어. 그 대신에 질문을 할게요. 연구원들이 상자를 열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애벌레가 색깔을 바꾸었다. 이 내용 아니니?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형광펜을 쳐드렸고 한 문장이었고요. 연결사 없어요. 지시어 없어요. 대명사 있지만 이 대명사는 연구원이죠. 그럼 내용을 갖고 판단을 해야 돼. 자, 질문할게요. 상자를 열었더니 색깔이 바뀌었다야. 이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렇지. 상자 안에 넣어야 돼. 애벌레를 집어넣어야지.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는 유추가 쉬운 어떤 내용이더라고. 그죠? 뭔가 실험을 실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상자에다가 애벌레를 어떻게 집어넣든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앞에 나올 법하죠. 그러고 나서 읽어볼게요. 자, peppered moth가 나왔는데 회색 가지 나방이에요. 살면서 회색 가지 나방이라는 말을 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제부터 처음 해봤어요. 이런 이상한 고유명사까지 암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대신에 이건 알죠? moth가 나방이라는 거는 사실 좀 아셔야 돼요. 안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좀 아세요. 나비가 영어로 뭔지 알죠? 그렇지. 누군가가 대답을 했어. 이 와중에도 나비가 뭐지?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나비가 버터플라이고 모스크가 나방인데 자, 어쨌든 나방이라는 이 나방이 무슨 나방인지 하나도 안 중요해 얘들아. 이놈의 나방은 massive camouflage야. camouflage는 조금 본 적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만큼은 교과서나 부교재 같은 데서 나오거든. 변장의 달인입니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나방이 변장의 달인인 거랑 애벌레 얘기랑 뭐 연관성은 있겠지만 아직은 윗글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 And the larval stage에서 유충의 단계에서 그들은요 change the color of their skin 그들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고요. To blend into their setting 그들의 배경과 블렌드를 한대. 아까 매치시키는 거나 블렌드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럼 주변 환경과 맞추어서 매치시켜서 피부색을 바꿔요. 아까 실험에서 아까 박스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야. 하지만 애벌레를 넣었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하이픈과 함께 부연 설명하는데 even without seeing those surrounding에서 주변을 보든 보지 않고서도 그러면서 new study found 새로운 연구가 알게 된 내용이에요. 보지 않고서도 색깔이 바꾼다 했네. 자, 그리고 나서 after raising more than 300 peppered moth라고 해서 이 300개 이상의 나방의 유충을 raising 했다. raise가 올리다의 뜻도 있지만 키우다의 뜻도 있잖아. 그래서 키우고 난 후 UK 리서처 영국의 연구원들은 obscure를 단어 잘 외우신 분들은 모호하게 하다로 외우지만 모호하게 하다는 애매모호하다, 가리다의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vision of the sun 어떤 이의 시야를 그러니까 어떤 애벌레의 시야를 가렸어요. 검은색 페인트를 가지고 자 눈을 못 보게 했죠. 그리고 나서 더 읽어봅니다. The larvae were placed in boxes. 그 유충을
상자에 놓여지게 했어요가 넣었죠. 사실 우리가 넣하면 풋 요것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사실 살짝 말을 바꾸죠. 놓여지게 했다. 그럼 넣었네. 드디어 넣었어. 자, containing white, green, brown or black stick. 그 안에 뭐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의 막대기도 있었어요. 아까 막대기에 맞춰서 색깔을 바꿨는데. and 그리고 given time. 시간도 주어졌어요. to adapt. adapt 단어 모르신다면 알아두셔야 되겠죠. 적응하다예요.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주었어요. 자, 지금 방금 읽은 문장 내가 형광펜 친 이유는 상자에 넣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열어야 되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문장 여기야 이러지 마시고 그 다음 문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열기 전에 또 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연구원들은요. 그리고 나서는 이동시켰어요. 그 애벌레를 아까는 러베라고 그러더니 드디어 캐터필러가 나오네. into new boxes. 자, 아까는 넣었는데 새로운 상자로 옮겼대. 그럼 열어야지. 꺼내야지. 그죠? 그러니까 열었다라는 말이 요 문장과 요 문장 사이에 4번에 들어가는 거죠. 어때요? 풀만하죠? 요 연결고리를 찾으라는 얘기야. 어휘로 중심, 단어를 중심으로, 문장을 중심으로 찾으시고요. 내용을 중심으로 찾으시되 연결사, 지시어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만 찾다 보면 이 문제는 영원히 못 풀어요. 그죠? 이제는 그런 유형의 문제는 많지 않아요. 물론 연결사가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너희가 이 문제도 연결사, 지시어 하나 없이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셨죠?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럼 이런 경우 있죠. 들을 땐 알 것 같아. 근데 나 혼자 풀면은 안 돼. 당연하지. 한 번에 되면은 못하러 여기 앉아있어. 계속 훈련을 하셔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더 안 읽어요. 자, 밑에 내려와서 3번이군요. 3번을 보세요. 2022년 수능 홀수의 38번이에요. 사실 수능에서는요, 이렇게 35번부터 순서 배열 2개, 무관한 문장 하나, 그리고 이제 주어진 문장 찾기 2개. 그러면 주어진 문장 찾기는 항상 38, 39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수능이지. 이거 수능 홀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수능이야. 모의고사가 아니라 진짜 수능이에요. 자, 앞에 거랑 비교했을 때 훨씬 어려워요. 경찰대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더니 경찰대 문제로 나와 있는 앞에 문장은 경찰대 문제 속에서 쉬운 난이도인 거고 지금 여기 3번에 나온 거는 아마 수능에서 어려운 난이도에 속하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입니다. 자, retraining. 자, 사실은요, 마음속으로 좀 글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사실 단어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잖아, 오히려 여기. 근데 이 단어를요, 꼭 단어의 습장에서 외워야만 될까? training. 아는 단어죠. training. 하면 훈련시키잖아. retraining 하니까 다시 훈련시킨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니네가 몰랐던 단어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읽어보니까 알 것 같은 거야. 자, 현재의 직원들을 다시 훈련시키는 것. For new position, 새로운 위치를 위해서 within the company, 회사 내에서. will also, 여기서 이제 또한이란 말이 나오네요. 매우의 greatly,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사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만 중요해요. reduce their fear, 그들의 두려움을 감소시켰다. being laid off니까 해고될 두려움을 감소시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새로운 직책에 대한 재훈련은 두려움을 감소시켰다. 지금 내가 형광펜 친 것만 본 거야. 그죠? 내용을 좀 축약시키려고. 왜냐면 그 긴 문장, 이거는 조금나마 짧지만 긴 문장이 나올수록 우리가 다 알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짧게 핵심만 내용을 남겨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박스를 밑으로 내려와서 Introduction of Robot in Factory에서 로봇을 공장에다가 도입하는 것은 자, 컴마에 while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employment of human worker, 인간의 고용이에요. is being reduced. 인간을 고용하지 않아요. 자, 공장에 로봇이 들어가자 인간을 고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런 일은 걱정과 두려움을 유발한다고 그랬어요. 일으킨다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해고의 두려움이냐? 아니야. 고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물론 비슷한 맥락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갑자기 민간을 다시 재훈련을 시켜서 두려움을 없애자라고 말하기엔 조금 너무 섣불리 결정을 해버리게 되죠. 왜? 해고를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새로운 직책에 대한 재훈련이라는 말이 아직 좀 더 읽어봐야 나올 것 같은 느낌이죠. 자, it is the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이것은 management니까 경영진의 책임입니다. to prevent 막고 at least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사기에 이러한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것이 이런 두려움을 완화시키거나 막는 것은 경영진이 해야 할 일이래요. 자,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 인간이 고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해고당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예 인간을 뽑지 않는 거야. 자, 예시를 들어봐요. 자, 만약에 예시가 어떤 예시일까를 또 한번 봐야 되죠. 로봇은요, 도입이 되었고요. 새로운 공장이. 자, 다음 단으로 올라갈게요. 자, 다음 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공장에 도입이 되었고요.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 이니까 인간을 대체하기보다는 현존하는 assembly 라인에서 현존하는 조립 라인에 인간을 투입시키는 그 인간을 대체하기보다는 새로운 공장에 넣었대. 자, 이게 핵심이야. 원래 인간의 자리에 인간을 빼고 로봇을 투입한 게 아니라 로봇을 새로운 곳에다가 투여했죠. 그죠? 그럼 인간이 잘리지는 않았어, 아직까지. 그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should be included, 포함되어져요. in the planning for new factories, 새로운 공장을 위한 계획 속에. 인간이 조립 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공장에 대한 계획으로 넘어가죠. 계획과 조립 라인은 다릅니다. 그죠? 조립 라인은 들어가서 조립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새로운 공장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설계와 계획과 구상인 거잖아. 또는 introduction of a robot in existing plants에서 현존하는 공장에다가 로봇에 대한 도입이라는 그 분야에 인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인간의 위치가 살짝 바뀌었죠. 어셈블 라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계획하는 거, 로봇을 도입하는 일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인간은 참여한다 그 과정에. 자, 인간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 참여를 한다고 했어. 바뀌었죠? 그 다음에 it may be that, may가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it may be that 다음은 그냥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봇은 필요합니다. 감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해요. 무엇을? 제조 비용을.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회사가 remain competitive에서 경쟁적이 되기 위해서. 회사가 경쟁적이 되려면 로봇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비용 감소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planning for such cost reduction, 이러한 비용 감소, 제조 비용 감소겠죠. 를 위한 계획은, 자, 계획이야 또. should be done,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사 안 중요하다고 그랬죠? by labor and management. 자, 이제 labor는 누가 하고 management는 누가 하니? labor는 로봇이 할 거죠. management는 인간이 하겠지. 그래서 jointly 다 함께. 굳이 안 읽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도 인간은 이제 중간 여기서부터 계획에 참여했죠. 자, 그리고 그 계획을 하는데 다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인간이 하는 일이 살짝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since robots are particularly good at highly repetitive simple motion, 로봇은 반복적인 단순한 움직임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replace human workers, 자, 대체된 인간의 위치가 바뀌었죠. 이 인간의 위치가 바뀐 인간은
should be moved to position. 자, 그 직책으로 이동해야 돼요. 이 직책은 무슨 직책이야? 아까 말했던 직책이죠. 프로세스, 플래닝이죠. 그와 동시에 아까 맨 처음에 박스에서 인간을 새로운 직책을 위해서 리트레이닝 한다고 했지. 그 리트레이닝한 직책이 이 직책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자, 하지만 혼자서 풀었다면 생각보다 잘 안 풀렸을 거야. 지금 나랑 같이 풀면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결국에는 위에 나온 내용에 받아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몇 개는 너희한테 풀으라고 시킬 거예요. 지금 나랑 같이 잘 해나가다가, 자, 이건 육해공사관. 나는 필기를 해놨지만, 풀진 않을 거예요. 자, 너희가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경찰대. 자, 필기는 했죠. 근데 안 할 거예요. 자, 6번으로 갑니다. 6번. 이거 어려웠어요. 요것도요, 너희한테 풀으라고 해봤더니, 난이도가 좀 있어서 그냥 내가 풀 거예요. 내가 풀 거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연결사가 드디어 나왔어요. thus. 이거 수능 문제다. 우린 수능 문제만 풀기로 했잖아. 2020. 자, 수능. 자, 홀수 38번. 근데, 박스의 지문이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 한 문장이에요. 경찰대도 이렇게 안 길었는데. 그죠? 수능이라고 만만한 게 아니야. 참고로 수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특히 올해 영어 어려웠어요. 올해 영어. 그래서 좀 정심을 생각했던 어설펐던 애들이 많이 좀 고생했을 법했던 수능이야. 난이도를 좀 그러니까 분별력을 좀 줬어요. 상위권 애들은 안 떨어져. 상위권 애들은 절대 안 떨어지는데 어설픈 중상위권이나 중위권 아이들이 훅 밀려버렸죠. 그래서 이번에 정시 생각했다가 조금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이거 보세요. 따라서 individual 개인은요, 많은 resident species야. 자, 우리는요, 단어장을 외울 때 individual 맨날 개인으로만 외워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individual은 개인입니다. 하지만 동식물에다 맡았으면 개체가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단어를 외울 때 융통성을 발휘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읽으면서 융통성 발휘하기에는 마음이 조급해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실 때 뜻을 하나만 외우지 마시고 거기 나와 있는 그 한국말 여러 개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그거를 너희한테 다 외워라 이러면 너무 좀 부담감이 크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만 쓰게 시킬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떤 단어를 외울 때 뜻을 하나만 적을 거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다? 꼭 지가 아는 걸로만 적어요. 왜냐면 그러면 아는 단어거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의 뜻 중에 이왕이면은 내가 아는 한국말 말고 조금 낯선 한국말로 외우면 조금 더 좋아요. 근데 이거는 봐봐. 내가 어휘를 이렇게 암기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그랬지 강요하진 않았죠. 근데 요 내 말을 받아서 단어를 조금 다른 뜻으로 외워오는 아이는 어휘력이 훅 늘어나고요. 지가 아는 걸로만 외우는 아이는 어휘력이 더 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단어는 돌았으면 까먹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디비주얼도 맨날 개인으로 외우는 아이는 여기서도 개인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일단은 바뀌어. 근데 개체로 외우는 아이들은 거주하는 종의 사람이 아니니까 개체겠구나. 이게 바로 연상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욕심을 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팁을 자꾸 드릴 거니까. 자, 어쨌든 많은 거주하는 종의 개체들은 했어. 인간은 아니지. 스피스 썼으니까. confront with fitness benefit에서 적합한 이점에 직면을 했고요. control 통제. overproductive breeding site. 자, productive가 생산적이죠. 자, 공장에서의 생산적인 것은요, 물건을 많이 찍어내는 거고요. 인간의 생산성은 아기를 낳아야 되고요. 동물의 생산성은 새끼를 낳아요. 맞죠? 생산의 번식지에 대한 통제에 적합한 이점에 직면했고, 이 개체들은 이렇게 긴 말을 했지만 어떤 종의 동물은 새끼를 낳기 좋은 그 위치에 있고요.
may be forced. 강요를 받았어요. 대가를 균형 맞추라고. 자, 코스트도요, 인간이 아닌 이상은 돈에 대한 내용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대가의 균형을 맞추라는 강압을 받았어요. 어떤 형태로? 낮은 비번식기의 survivorship. 생존율이죠. 자, 그 다음에 by remaining in the specific. 특정한 거주지에서. 어떤 거주지냐면 높은 번식이죠. 성공이죠. 높은 번식의 성공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에 남음으로써 낮은 생산율의 형태로 밸런스를 맞추는 거야. 너무 말이 길어서 그 핵심으로 나는 밸런스를 맞추다에만 밑줄을 그었어요. 근데 하나 이제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앞에는 어떤 지역이에요? 새끼를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는요. 새끼를 많이 낳는 대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생존율이 떨어지죠. 그죠? 그럼 내가 이제 요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 인간의 현실, 우리의 사회 현실을 갖고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흔히 땡땡땡 시대라고 얘기해요. 고령화 시대라고 얘기하죠. 자, 지금은요. 인간을 놓고 생각합시다. 인간은요. 번식이 우수한 거예요. 생존율이 우수한 거예요. 생존율이잖아. 그치? 어르신들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젊은 사람들은 애를 안 낳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은 번식률은 떨어지고 생존율은 높아졌어요. 원래는 사람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둘을 낳아야 인간의 그 인원수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언젠가부터는 애를 많이 낳아서 인구가 증가했지만 이제는 애는 적게 낳고 대신에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지 않아서 또 인간의 그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는 출산을 안 하게 되잖아. 사실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돌아가시는 순서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인간이 모이게 되면 이제 점점 인구 감소가 일어나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그러면서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점점 줄어드니까 국가에서는 애를 낳게 하잖아. 지금 이 얘기는 물론 우리의 사회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생존율이 높은 것과 번식률이 높은 거는 둘 다 높으면 인구가 훅 늘어날 거고 생존율이 하나 줄고 번식률이 높거나 거꾸로 번식률이 낮아서 생존율이 높거나 이러면은 사실 비등비등한 거잖아. 이게 바로 밸런스인 거야. 그죠? 그럼 이 동물의 입장에서는 생존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나를 잡아먹는 천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번식을 잘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새끼가 죽지 않고 잘 살아남는 거죠. 그런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인간은 뭐 1년 365일 뭐 매일 낳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누군가를 계속 애를 낳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물도 그렇지 않아. 낳는 시기가 사실 살짝 정해져 있죠. 종에 따라서. 그런 거 있잖아. 번식기, 비번식기 이런 게 있잖아. 이해되시죠? 자, 이제 상집을 좀 최대한 공무원 시켜드렸고 자, resident bird habitat select. 자, 드디어 아까의 그 거주하는 종이 뭔지 알겠네요. 새죠. 새인데 이 새가 서식지를 선택하는 거야. 그럼 resident bird가 중요한 건 이 서식지 선택이 중요한 거야. 서식지 선택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서식지 선택이라고 한 거야. 그리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단어 안 중요해. 간단한 process 과정이다. 서식지 선택은 간단한 과정이에요. 영, 어린이란 뜻도 있지만 영이 명사로 쓰이는 새끼예요. 욕하는 새끼가 아니라 이쁜 새끼, 내 새끼 이거야. 알죠? 근데 이따가 여기서는 영인데 어린 형용사인데 이따가는 명사로 나와요. 이 어린 흩어져 있는 개체들이 이동을 하는 과정이 바로 서식지 선택이래요. 뭐 할 때까지? 얘가 찾을 때까지 장소를. 어떤 장소야? compete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소죠.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욕구를. 자, 요거는 요 한 문장 속에서 얘기한 키워드는요. 서식지 선택이에요. 맞죠? 서식지 선택이고 젊은 애들이 이동해서 서식지 선택을 한다는 말을 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기 전에 아까의 그 핵심적인 밸런스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아무것도 안 나왔죠. 자, initially 처음에는 요거 안 중요합니다.
These need에서 이러한 욕구는 포함시켜요. 음식과 잠자리를. 자, 뭐가? 서식지를 선택하는 데는 음식과 잠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야.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니? 그죠? 그래 얘는 당연히 위의 내용과 이어졌어. 그러나 eventually 또 안 중요하죠. 자, 더 young 명사로 나왔죠. 그 새끼가. 이 새끼가 locate, identify, settle 한대요. 자, 위치시켰고 확인하고 정착했어요. 자,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정착하다죠. 이거 제일 쉬운 단어예요, 또. 자, 정착을 했어요. 자, 이 젊은 아이들, 이 어린 새들은, 젊은 새들은 정착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in 뒤에 또 넘어가서 다음 단원에 맺더니 서식지. 어떤 서식지냐면 만족을 시켜요. 생존력과 번식의 욕구를 드디어 생존과 번식이라는 두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둘 다 만족시키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 거기를 서식지로 선택을 해야 돼. 그죠? 근데 아직 밸런스는 이제 나오겠죠. 이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또 이어봅니다. In some case 어떤 경우에는 서식지는요, provide 제공을 합니다. best opportunity for survival. 생존력을 제공해주는 서식지예요. 그런데 뭐는 아니다? 똑같은 서식지는 아니에요. 어떤 서식지가 아니냐면 The one provide for high reproductive capacity에서 번식률이 가장 높은 장소는 아니에요. 자, 이 내용을 잘 보세요. 3번 뒤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야? 생존율은 높은데 번식률은 높지 않다는 얘기였지. 그치? 이게 드디어 아까 우리가 박스에서 읽었던 내용과 가장 흡사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야. 어떤 장소는 생존율이 높은데 대신에 그런 장소가 번식률이 높은 장소는 아니에요 라고 했어. 똑같지 않다. 그래서 not the same 이라고 했어. Because of 왜냐하면 requirement specific에서 특정한 조건 때문에 to the reproductive period에서 번식기라는 특별한 조건 때문에 번식기가 있죠. 인간이 아닌 새들에게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서 요 단어는 많이 아시죠? 이주 아니니? 그죠? 새들이 이동해 나가잖아. 흔히 말하는 철새. 그죠? 그러나 이주는요.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최적의 장소를 생존을 위한 최적의 장소를 어느 시기 동안에 비번식기 동안에 분명 새들은 새끼 안 낳는 데가 있어요. 새끼 안 낳는 시기에는 생존율이 높아야 되죠. 그리고 for reproduction during the breeding season 새끼를 낳는 시기에는 번식을 위한 최적의 장소 이동해야죠. 왜 이동할까? 아까 장소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장소에서는 번식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번식이 좋은 장소에서는 생존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번식을 할 수 있는 시기에는 번식기가 좋은 장소. 생존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시기에서는 굳이 번식을 안 해도 되니까 생존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주한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야 돼? 4번에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대신에 요거를 이해시키는 것까지는 내가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 그죠? 번식기와 생존율의 어떤 차이까지 다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게 너희가 읽으면서 이게 머릿속에 하나하나 정리가 되기까지는 사실 쉽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풀라고는 안 했어요. 읽었죠? 자, 이제 어느 순간 너희가 풀 문제가 하나 나올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여기 8번도 육해공사번이고요. 자, 9번 나왔어요. 자, 9번. 9번도 이거 내가 풀어야 될 거예요. 자, 9번도 내가 풀어보라고 시켰거든요. 사실 어제는. 그랬더니 틀리시더라고. 이왕 푸는 거 좀 다수가 맞을 수 있는 문제를 풀어야 뿌듯함이 좀 느껴지잖아. 그죠? 오히려 이것은 evolve로 진화합니다. 자, evolve보다는 많이 외워보셨죠? 그래서 단어 외울 때 보면 evolve 나오면 진화하다만 집에서 보고 나와요. 그러면 어휘력이 안 늘어. 자, 진화하다는 개발하다, 발달하다도 되죠. 발달하다의 개념이 좀 강할 거야.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달합니다. 어떤 특정한 장치가 발견되어져요. 실제.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운용할 수 있고 유용하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져요. 한마디로 어떤 장치가 이용 가능하고 유용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발달합니다. 뭐 이런 얘기야. 이게 뭔지 모르죠. 그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영어는요, known grammar. 갑자기 장치가 유용할 때 뭐가 발달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영어 얘기로 넘어와요. 그리고 그래머 얘기를 해요. 영어는 그래머랑 상관이 없잖아. 그 또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 너희는요 영어의 그래머를 비유했다면 수능은 참 비유적인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야. 근데 그래머를 영어에다 비유를 한다는 그 생각을 갖고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해봐. 영화를 그래머에 비유했다는 건 영화의 스토리를 얘기할까? 아니면 영화의 기법이나 법칙을 얘기할까? 스토리, 법칙. 법칙으로 가겠죠. 그죠? 그 영화의 법칙이라는 건 뭐지?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영화 보잖아. 그죠? 근데 약간 영화도요, 틀이 있어요. 물론 요즘엔 틀을 깨는 영화도 많은데, 뭐 공포 영화만의 또 룰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나 사실 공포 영화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죠. 공포 영화에도 어느 순간, 여기서 뭐가 나올 것 같다 싶으면, 저기 툭 튀어나와.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로맨스 영화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뭐, 눈물을 쥐어 짜내는 영화 같은 경우는 꼭 주인공이 죽는다든가, 뭐, 이런 어쨌든 뭔가의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영화도 그냥 스토리의 개념도 있지만, 영화만의 어떤 룰이나 법칙이 존재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화는 no grammar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no grammar가 어떤 정도의 법칙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there are 그러나 some vaguely defined rule 그 룰, 사용법의 룰을 규정, 애매모호하게, 모호하게 규정을 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in cinematic language야. 자, 드디어 이제 영화를 언어에 비유했다라는 게 분명 보이죠. 영화적 언어에서도 사용의 룰이 좀 모호한 게 있대요. 근데 이거 모호함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the syntax of film, 영화의 syntax가 나왔어요. 내가 단어의 뜻을 문법과 통사론이라고 적었는데 사실 우리가 syntax를 기억할 만한 애들은 많지 않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syntax의 단어를 모를 거를 출제자로 알기에 하이픈과 함께 이제 systematic arrangement라는 표현을 쓰죠. 체계적인 배열이라는 말을 해요. 영화의 체계적인 배열은 자 명령을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자 노 그래머라고 했지만 사실은 영화의 체계적인 배열이 뭔가 규칙을 지시하죠. 자 또 넘어갑니다. 다음 단으로 자 영화에서 그런 체계적인 규칙 배열이 규칙을 명령하고 나타냅니다. relationship among them. 그 규칙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럼 no grammar가 아니잖아. no grammar로 시작해서 no grammar가 아니잖아. 자, 그러면서 as with written and spoken language. 진짜 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as with가 마찬가지로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영화의 체계적인 배열은 그 영화의 사용의 결과입니다. 그 영화의 사용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아직까지도 잘 내용이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there is nothing preordained가 밑에 뜻이 나와요. 미리 정해진 것은 없어요. 영화의 체계적인 배열에. 아까 노그래머라고 그랬지? 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건가 봐. 영화에는 체계적인 그 배열에, 그 체계성에 미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노그래머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like syntax of written and spoken language. 또 언어와 마찬가지. 언어의 그 체계성처럼 영화의 체계성은 organic, 조직적인 발달. 오가닉은 사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오가닉 하면은 유기농 이런 말 떠올리잖아. 그지? 그럼 자연적인 발달. 자, 그럼 영화의 체제가 자연적인 발달입니다. 언제 발달을 했지?
앞에서는요, 영화의 그 체계적인 배열은 결과물이고 정해진 건 없다라고 그랬지, 발달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맞죠? 언제 발달을 얘기했어? 아까 앞에 박스에서. 자연스럽게 진화한다라고 말한 게 그것이 영화의 신텍스고 그게 자연스럽게 발달한 거야. 맞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돼야 돼? 4번이 되면 되는 거야. 이것도 수능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말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풀어드렸어요. 자, 이제는 좀 풀어볼 만한 게 드디어 나왔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9번 풀었죠. 10번, 육해공사반. 11번으로 넘어갑니다. 11번으로 넘어가면요. 네, 풀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선 처음 풀어보는 거잖아. 2022년 6월 평가원이에요. 내가 여기 박스의 내용을 좀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Problem, however. 그러나 문제는 supervisor, 상사죠. 상사가 work in location apart,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일하고 있어요. From their employee, 직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할 수가 없다,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subordinate는 그들에게 속해 있는 부하 직원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부하 직원의 수행 능력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다시 그러나 문제는 상사가 떨어져 있고요. 부하 직원의 수행 능력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자, 박스 해결해 드렸죠? 자,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 내용에 준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찾아서 풀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대신에 자, 한번 풀어보시고 답이 나오면 손가락으로 자, 답을 나에게 살짝 보여주시면 돼요. 마치 경매하듯이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수업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너무 엎드리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도 그렇잖아. 이러고 들으면요 자꾸 여기 말풍선이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죠. 그 생각의 말풍선이 떠올리잖아. 그지?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얀색 가방을 바닥에 내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해져요. 근데 걸 데가 없나? 그래서 올려주시면 돼요.
나왔어. 어, 어, 그렇죠. 또 나오신 분, 또 나오신 분 또 있어요? 답이요. 둘 중에 하나로 나와요. 질문을 해보고, 요 문제. 근데 둘 중에 하나로 나온 애들은 그래도 앞에 내 수업을 제대로 따라온 거예요. 왜냐면 내용이 비슷한 지점을 찾았다는 거잖아. 그죠? 내용이 비슷한 지점을 찾았는데 이 박스를 먼저 넣을까 요 부문의 내용이 먼저 들어갈까 요게 이제 헷갈리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답이 둘 중에 하나로 나와요. 고민했지 그죠? 고민해. 당연한 거야. 왜냐면 난 아직 그거까지는 안 가르쳐드렸거든. 자 내용만 찾으라 그랬잖아. 그 내용을 찾았어. 그랬는데 누가 먼저 나올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지. 그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춥지? 그죠? 나도 오지게 추워 지금. 끄고 싶었는데 혹시나 졸릴까봐 안 껐지. 너무 추워 지금. 어, 나 지금 이강희 씨를 처음 써봐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와야 얘는 말을 듣네. 여기서도 이렇게 딱딱 대야 되는 거야. 자, 이상하네요. 자, 아무튼 추워라. 자, 자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오돌오돌 떨었어요. 자, 봅시다. 11번. 자, 요거 내가 박스를 해결해 드렸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찾았어요. 이제 대충 빠르게 읽읍시다.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봤을 거야. 자, most organization 회사죠. 회사에서 직원들은요, immediately supervisor, 여기서 이제 요런 좀 융통성을 발휘해야 돼. 야, 즉각적인 상사라는 말은 뭐냐? 바로 직속 상사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 거야. 그냥 이거는 그냥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평가를 하는데 상사가 나를 평가해 나의 직원으로서 나를 평가한대요. 이거는 뭐 너무 쉬운 내용이고 this is because가 나오면 이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상사 나를 왜 평가할까? 이거에 대한 이유가 가니까 슈퍼비바이저가 책임을 지니라 직원의 수행 능력을 그리고요 비전을 제시해줘야 돼. 그 다음에 핸들링 어사이먼트 상사가 밑에 직원에게 과업을 줘야 되죠. 너희한테 어사이먼트는 숙제지겠지만 회사 다니는 분한테는 과업일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 직원을 키워나가야 되죠. 인지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의 원인을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 쉬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서 슈퍼바이저가 그 직원을 평가해야 할까요? 자, 어떤 차원에서 그 평가라는 차원에서 관찰을 할 수 없는 평가 드디어 나왔어. 자, 이제 아까 내가 말한 몇 번 얘기해 줘야 했더니 애들이 다 같이 이거 아니면 이렇게 외쳤어.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런데 자 보시면 아까 위에서와 얘를 놓고 당연히 고민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위에를 한 번 더 올라가 볼게요. 여기서 뭐가 있었냐면 however가 있었어.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방금도 내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말은 A는 B야. 그러나 B는 A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뒤집으려고 할 때도 우리가 그러나를 쓰겠죠. 그런데 이 however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화제를 전환시키려고 말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however 뒤에 주제문이 많이 나오죠. 그 말은 즉, 자, 평가를 해야 한다. 평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지만 화제를 바꿔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떨까? 그럴 때도 해야 할 거예요. 자, 어디가 답이 돼야 돼요? 2번이 답이 돼야 되죠. 이제 이해되세요? 자, 이럴 때 연결사가 필요한 거야. 연결사가 요럴 때 나에게 내용은 같은 걸 찾았어. 연결사로서 먼저 나오는 게 뭔지를 도와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럴 때 우리가 연결사를 적극 활용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2번을 고르신 분이나 3번을 고르신 분이나 다 잘 푸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 드린 건 반복적인 내용을 찾으라고 했거든. 그 내용은 찾았잖아. 그 내용조차도 안 찾는 것보다는 찾은 게 중요한 거죠. 앞으로 그렇게 찾으면 되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추가적인 내용을 접목시켜서 순서를 잡아 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니? 야,
제 이름 외웠어. 백, 백, 승우? 미안한데 다음 시간에 또 까먹을 거야. 왜냐면요. 우리 다 이러고 만나잖아. 그지? 그래도 여기는 특이하다. 애들이 여자애들이 특히 머리 스타일이 되게 다양한 편인 것 같아. 한때는 여자애들이 다 이거였어요. 알지? 긴 머리, 앞머리 낸 스타일. 그리고 다 마스크를 쓰고 오니까, 그 다음날 봤는데 또 모르겠어. 시간을 외웠는데 그 다음날 보기 또 모르겠어. 우리가 마스크를 걷는 그날까지는요, 물론 내가 이제 이름하고 얼굴을 매치시키겠지만, 그죠? 한동안은 좀 시간이 걸리죠. 빨리 사람의 이름을 난 좀 잘 외우는 편이었는데, 이 마스크 때문에 사실 잘 못 외워요, 요즘에는. 근데 더 중요한 건, 마스크를 이제 올해는 벗을 수도 있다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순간 이제 또 넌 누구니 이럴지도 몰라요. 그죠? 니네도 그럴 수도 있어. 마스크를 벗는 순간 문을 딱 열었는데 저 사람은 누구야? 이럴 수도 있잖아. 다 마기꾼이 돼버리니까. 그죠? 어쨌든. 자, 주무 쉬지 마시라고요. 저 아이는 안 자, 깨셨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깼어요? 깼어요? 내가 사실은 좀 시력이 안 좋아요. 근데 운전할 때만 안경을 쓰거든요. 평상시에는 안경을 안 써. 안경을 한 번 쓰기 시작하면은 뭐라 해야 되지? 안 쓰면 아예 안 보이는 상태가 돼버리잖아. 그죠? 안경 늘 쓰고 다니는 아이들. 그지? 그래서 나도 이왕이면 안경을 안 쓰고 버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력이 그렇게 월등하지 않기 때문에 미안한 말인데 뒤에서 이러고 있는 애들은요. 잠지 뜨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물론 태어나기를 요렇게 태어나신 분들도 있죠. 그죠? 왜 웃어? 그런데 이거 인정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 눈이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참을 이렇게 봐야 돼. 이러고 보면서 제 상태를 봐야 돼. 근데 지금 쟤도요, 눈이 원래 작은 거 같진 않아. 뭔가 깜빡이기도 하는 것 같아. 근데 내 시력이 워낙 나빠가지고 한참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내가 또 껐는데 얘가 또 더워하네. 참, 사람은 누구나 다 달라, 그지? 자, 아무튼. 자,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이제 11번 했어요. 12번 경찰대, 13번 육해공사관, 한 장 넘어갑니다. 14번으로 가요. 자, 미안한 말인데 14번은 출처가 없네요. 그죠? 안 떴어. 14번에 출처가 없어요. 출처가 없는데, 출처가 없는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요. 이 출판사에서 만든 문제라고 봐야 되죠. 근데 나는 너무 어려우면 안 풀려고 했는데 얘는 좀 풀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또 내가 이왕이면은 읽어드릴게요. 4원, 이런 거 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이거 안 중요해요. 자, many composer. 이거 쉬운 단어지. 작곡가. 많은 작곡가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Actual sound of instrument. 인스트루먼트가 뭐지? 악기. 맞죠? 악기 실질적인 소리가 interactive 관계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To the compositional process. 작곡의 과정.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빨리 푸신 분들은 또 손가락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또 근처까지 갔어. 또 근처까지 갔어. 자, 또, 그쵸, 큰 의지로 하나를 결정을 내렸어. 자, 또, 나왔어요? 그렇지. 또, 어때요? 할만해요, 이제 좀? 아까보다 좀 낫지? 아까 내가 풀어준 것보다는 좀 낫죠, 그래도. 근데 내가 너희가 풀만한 것만 드릴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이제 비숙제를 할 때, 또다시 잠깐 좌절할 수 있어요. 근데,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띄거라도 오세요. 알겠죠? 근데 단어장 펼쳐놓고 풀어. 근데 왜 애들이 이런 거 풀어? 내가 아까 단어장 큐 풀어도 된다 그랬잖아. 얘 펼쳐놨네. 단어장 큐 풀어도 돼요. 펼쳐서 풀어도 돼. 그지? 이건 멋있다. 근데 안 드셨네? 난 잠 깨려고 바카스 사온 줄 알았어. 바카스 여기다 놔두고 주무시는 건 아니죠. 농담이 안 잔 거 알아. 자, 그래서, 자, 다 나오셨어요? 자, 다 나오셨어요? 한번 읽어는 봤어요? 읽어는 봤어요? 읽어는 봤고, 자, 대략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들어갈 것 같다라는 감은 잡았죠? 특이한 건 그래도 아무도 1, 2번을 외치진 않은 것 같아. 그죠? 앞부분에서 외친 사람은 없어. 되게 뒤에 가서 좀 고민스러웠을 거라고 봐요. 자, 이제 또 한 번 같이 봅니다. 자, believe it or not. 안 중요하죠. 믿거나 말거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computerized, 컴퓨터화된 이런 세상에서, 우리 요즘에 컴퓨터화된 세상이라는 말 안 하고 디지털 시대라고 하죠. There are many situations,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씨로그 페이퍼 종이 한 장과 반슬, 이게 the best tool, 최고의 도구입니다. For the music composer에서 음악을 작곡하는 최고의 도구래요. 근데 우리는 위에서 음악의 악기의 소리를 얘기했거든. 작곡과 악기의 소리를 얘기했지 종이와 펜슬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A number of important modern composers에서 오늘 수많은 전 중요한 현대의 composer, 특히 194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이런 걸 모던 시대라고도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대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들은 were with anything but paper and pencil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가지고 일한 적이 없대. 일하지 않을 거래요. 결국에는 종이와 펜슬만 가지고 작곡을 한다는 얘기죠. So, 그래서 Never think you are too advanced for this humble tool. 이 초라한 도구에 대해 더 발전해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종이와 펜만 가지고 도구를, 그러니까 작곡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writing. 자, music. 음악을 쓴다라는 것은 작곡을 하는 거죠. With only paper and pencil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some amazing advantage에서 놀라운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작곡하고 또는 자, 악기를 작곡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서 imagine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상상을 해보자 너 스스로가 deep in thought, 생각에 깊이 빠져있다. Hearing the perfect sequence note에서 이게 노트가 아니라 음이라는 뜻이잖아. 음의 그 완벽한 연속을 들으면서 in your head니까 머리로 듣는 거죠. 머리로 듣는 건 진짜로 듣는 거야? 상상을 하는 거야? 상상을 하는 거야. When suddenly 갑자기 your finger, 너의 손가락이 터치, 건드린다. actual piano key, 피아노 건반을 툭 탔어. 머릿속으로 이런 의미일 거야 하고 악기를 건드렸어. And 그랬더니 it doesn't sound exactly 정확하게 like you meant 네가 상상한 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어. 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 방해가 되었죠. 자, 그런데 또 고민했어. 진짜 고민을 온몸으로 표현한 아이가 여기 한 분 계세요. 온몸으로 표현해줬어. 수차례 고민하더니 얘로 갔거든, 걔가. 근데 잘 보세요. 아까처럼 얘가 키워드인데 위에 내용하고 중복됐잖아. 자, 여기서 이제 너희는 뭘 갖고 판단을 할 것이냐. imagine이었어요. 자, 앞으로 글을 읽는데 명령문으로 imagine으로 시작을 한다. 상상을 해보아라. 또는 consider, 고려를 해보아라. 라고 말을 하면 예시예요. 예시예요. 그게 예시예요. 내가 뭐뭐 했다. 라고 상상을 해보자는 이미 예시를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악기를 한번 건드리는 것은 네가 작곡하는데 방해가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는데 건반을 툭 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예시지. 그죠? 뭐가 먼저 나와야 돼? 아까 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아니라 4번이 된 거예요. 자, 그치만 여기에서 또 고민하신 분들은 잘 아까는 이렇게 고민했는데 연결사로 순서를 정해야 했고 이번에는 이렇게 고민했는데 뭘로 풀어야 돼요? imagine 예신이 아니냐 갖고 고민을 했어야 했다는 거야. 그죠? 이거는 수차례 또 방법이 다르겠지. 순서를 잡는 방법은. 하지만 우리는 한 번에 다 모든 거를 다 입력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싹 다 정리하고 한 번에 싹 정리해줬다고 해서 니네가 과연 입력을 할까?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몸소 문제를 풀고 자꾸 체험해 나가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답은 4번이었고요. 자, 또 넘겨봅니다. 14번 풀었죠. 15번 경찰대, 16번 경찰대, 17번으로 갑니다. 자, 17번으로 갔더니 17번은 좀 내가 풀어드릴게요. 왜냐면 또 아까처럼 이렇게 쉽게 풀리는 거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진 않아서 자, it was not until that 요거 내가 위에다가 정리를 해놨죠. A하고 나서야 비로소 B하게 되다. 하지만 처음 듣는 거 아니죠. 그죠? 요거는 1학년 때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2학년 때도 여전히 나옵니다. 최근, 상대적으로 최근이 되어서야 과학자들은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관계를. 물질의 구조적인 요소와 그들의 특성. 자, 과학자들이 최근이 되어서야 물질의 구조와 물질의 특성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냥 더 쉽게 최근에 이해하게 되었다 그 관계를. 자, 과학자가 뭔가를 알아내야 돼. 그죠? 자, 밑으로 들어갑니다. 초기 인간은요, 접근을 하였어요. 제한된 수의 물질에. 그리고 그 물질, 한 번 더 명사를 콤마로 이어졌으니까 동격이겠죠? 일어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스톤, 우드, 클레이, 스킨 등등등. 자, 여기는요, 과학자가 나올 수가 없네. 인간이 자연에서 발생하는 물질에 대한 접촉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의 물질과 접촉. 여기를 한국말로 한번 적어봤어요. 자, 위드 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과학자야, 인간이야, 인간이겠죠. 인간은 기술을 발견했어요.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술인데, property superior, 우수한 특성을 가진 물질이었고, 자연의 물질보다. 자, 자연의 물질보다 더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는 물질을 만드는 기법을 발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 그리고 이런 새로운 물질은요, 도자기거나 금속이었어요.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되게 쉽잖아. 그죠? 그죠? 청동기 시대 무슨 시대 하면서 인간이 점점 금속을 사용하게 되잖아. 그죠? 자연물질보다 더 우수한 물질을 개발했대요. 자, 그래서 뭐 한마디로 말해서 석기 시대에서 여기 보면은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뭐 이런 걸로 넘어간 거랑 마찬가지잖아. 자, 이제 다음 달락으로 또 넘어가서 봅니다. 자, 이제 보시면 포드모어 게다가 또 발견하게 되어졌다. 특성을. 그 물질의 특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바뀌었다는 거죠. 열을 가한 것과 그다음에 물질을 첨가한 거래요. 자, 아까 도자기와 메탈 얘기했죠. 금속 앞에서. 도자기는 열을 가했고요. 금속은 안에 물질을 첨가했겠죠. 그죠? 그래서 녹여가지고 다시 만들잖아. 그럼 그것도 열도 가한 거네. 어쨌든 이런 특성으로 성질이 바뀌었대요. 특성이 바뀌었대요. 하지만 과학자가 나올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넘어갑니다. At this point, 이러한 시점에서 이렇게 성질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서 물질에 대한 이용은 완전히 선택 과정입니다. deciding 결정을 내리는 거에 포함해서 자, 무엇에 주어진 제한된 물질 그것도 최적에 적합한 물질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기반으로? 그 특성을 기반으로요. 자, 아까는 특성을 property로 적었는데 이번에 characteristic으로 살짝 단어를 또 바꿨어요. 하지만 어쨌든 인간은 특별한 우수한 물질을 만들어내었고 그리고 그것은 성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물질의 이용은 선택 과정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This knowledge, 이러한 지식은 이라고 얘기했어. Acquired over approximately the past 100 years. 지난 100년 동안에 얻어진 이러한 지식은 지식을 앞에서 얘기했나요? 아니지. 기술을 발견했고 성질이 바뀐 걸 알아냈다고 했지만 그게 지식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박스의 내용을 잘 다시 한번 보세요. 박스의 내용에서는 과학자가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그랬지. 그리고 그 과학자는 사이언티스트로서 처음 되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 그러면 이 과학자가 그 관계를 이해하게 된 것은 지난 100년간 얻어진 지식이죠. 최근이니까. 지난 100년간이 석기시대보다는 최근일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이 this knowledge를 앞에 있는 박스의 내용을 받은 명사로 보셔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자, 나름 좀 난이도가 있어서, 사실 해석의 난이도가 있어서 내가 안 시킨 거야. 10번으로 넘어갑니다. 19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걸 거기다 집어넣은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나왔어요? 하고 있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나왔어요? 뭐예요? 이거?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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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을 알려줘. 그렇죠. 내가 그 사실은 아닌데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애들이 적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렇지 않니? 능력자 잘 보일 텐데 그래도.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 어,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오, 반응이 다르지?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어, 또 나왔어요? 어, 또 나왔어요? 어. 자, 또 근처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 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어. 자, 아까 고민 많이 하네. 자, 어, 그러니까. 얘 그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대답을 못 하잖아. 그렇게 쳐다보면 안 돼. 그지? 자. 너무 쳐다보면요, 쟤는 깜짝 놀라잖아. 자,
자, 또 근처에서 헤매고 있죠, 우리가. 그죠? 자, 우선은 오히려 rather는 중요하지 않아. 행복이라는 것은 이러한 순간에 발견이 되어집니다. 가장 상처 입을 만하고 그리고 혼자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자. 행복은 굉장히 안 좋은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발견됩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자, 근데 종종이죠. 종종 발견되어진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앞에 내용을 봤더니 자, 우리는요, 기분 좋은 경험을 추구하고요. 항상 쳐다보는 방관자입니다. 다음날 휴일과 다음의 그 구매와 또 요리의 경험, 또 좋은 내용만 얘기하네요. 행복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일어납니다. 최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물질적인 기쁨으로 다루는, 그리고 느끼는 우리가 고통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도요, 내가 통제가 가능하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불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만 고통 속에 행복이 있다는 얘기를 아직 하진 않았어요. 1번 뒤를 봅니다. 그랬더니 페인킬러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 진통제라는 뜻이죠. 자, as we know that today,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처럼 진통제는 상대적으로 최근의 발명품이고요. Access to material comfort에서 물질적인 편안함에 대한 접근은요, 도달하는 범위 내에 있어요. 많은 비율의 세계의 사람들의 도달 범위에 있어요. 지금 진통제를 구하기 쉽잖아. 그죠? 근데 진통제는 어때요? 고통 속에서 나를 구해주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봅니다. 올라가라. 더 안 올라가?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런 기술적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점. 자, 기술적이라는 건 진동제고요. 이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게 경제적인 이점이겠죠. 자, 중요한 문화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을 하나의 문제로서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긍정적인 경험을 해결책, 앤서로서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 있게 해준대요. 한마디로 불행은 문제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이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나 through this 이것을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쁨에 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에서 행복이 기쁨에 관한 것은 아니에요. 꼭 기쁨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박스에서 드디어 나온 내용이 좀 비슷하게 나왔죠. 자, 그래서 아직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4번 아니면 5번이야. 그죠? 그런데 뒤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이런 편안함, comfort, contentment, 만족, satisfaction도 만족이야. 이런 만족은요, 행복의 특효약이 절대 아니래요. 행복의 특효약이라는 만족감만이 행복의 특효약은 아니다라는 말은 이거와 똑같은 말이야. 행복은 기쁨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만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해준 거야.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행복은 그곳에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행복은 기쁨 속에 있지 않다고 그랬고 편안함이 행복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행복이 그곳에 있어요. 그곳은 어디야? 고통 속이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수능 문제 하나를 풀었어요. 21번으로 갈 건데 21번은요. 내가 풀어요. 시간상 내가 풀어요. 자, 21번도 수능 문제입니다. 자, 21번을 잘 보세요. 자, 박스의 내용을 봅니다. as long as 접속사죠. 뭐뭐 하는 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realism에서 비현실주의고요. silent 말 안 하는 거고요. black and white 필름은 흑백 영화예요. 맞죠? 흑백 영화의 무성 영화, 무성 흑백 영화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옛날에 요즘 영화는요, 뭐지 그거 3D? 3D, 4D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런데 과거에는요 흑백 영화인 시절이 있었고요. 그보다 더 과거는 소리가 안 들어가던 시절도 있었어요. 오로지 행동으로만. 니네가 알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 흑백 무성 왜 이렇게 소리 지르시냐. 흑백 무성 영화 시대에 되게 그 유명했던 찰리 채플린이라는 그 코미디언
있어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요 코스튬 나신 아저씨. 자 그런데 이렇게 소리 에너지가 넘치죠. 자 그래서 자 이런 흑백 영화 시대의 비현실주의가 정말 지배적인 면 사람은요 영화의 환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현실에 대한 묘사를 위해서 이게 사실은 내가 풀어주는 이유가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니네가 이 내용을 이해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여기다가만 밑줄을 그어놨어요. 자 이제 내려갑니다. 영화 얘기하겠죠. 영화라는 것은 가치 있습니다. 나대의 법비를 통해서 가치를 얘기하는데 자 이것도 되게 어렵다. Ability to make visible the hidden outline of our reality에서 우리 현실에 숨겨져 있는 계율을 보여지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자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현실이 가리고 있는 것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현실이 가리는 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을 뭐 숨겨져 있는 현실을 똑같은 말인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우리에게 하이픈이 존재하죠. 자, 무엇의 차원을 보여준다라는 거야? 환상의 차원이야. 환상의 차원이라는 측면에서 영화는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영화가 뭐 판타지 영화도 있죠. 그죠? 판타지. 그렇잖아. 자, 그리고 나서 스테이지 Y가 나왔어요. 자,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결과죠. 영화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차원에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야? 사람들에게 최초의 theorist of film, 그러니까 영화의 이론가들은 decried, 비난을 했어요. 무엇을? 소리와 기술의 혁신인데 색깔이래요. 흑백 무성의 시대인 거예요. 근데 소리를 도입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색깔을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옛날. 그 옛날 얘기하고 있네. 자, 영화는 뭐의 가치가 있다? 환상의 가치가 있다. 환상을 위한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소리와 색깔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비난을 했대요. 그리고 push film in the direction of realism에서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영화의 현실적인 방향으로 영화를 밀어붙이는 색깔, 그러니까 실제 색깔을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실제 소리를 넣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현실주의로 가기 때문에. 환상주의가 깨진다 이런 개념이겠죠. 자, since cinema was entirely fantastic art에서 이런 환상적인 예술이 영화이기에 이러한 혁신, 소리와 컬러의 혁신은 자, 오른쪽 단원으로 또 넘어갑니다. 이런 색깔은 나 뭐 잘못 넘겼는데? 지금 21번 하고 있잖아. 뭐를 잘못 넘겼길래 갑자기 르네상스가 나와. 다음 장이구나. 완전히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미 비난을 했죠. 넣지 말라고. 그리고 그 소리와 색깔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계속 가고 있죠. 자, 그리고 what's worse? 더욱더 설상가상으로 이런 뜻이잖아. 그들은요, 단지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과 관객들을 from the phantasmatic dimension of cinema, 영화의 이런 환상적인 측면에서 멀리 떨어지게 했어요. 잠재적으로 형성을 바꾸는 거죠. 무엇을? 영화를 단순히 전달하는 장치로 바꾸면서 현실을 표현하는 전달 장치로 바꾸면서 이러한 환상의 측면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했대. 그럼 이거는 그들이 아니라 그 장치들이겠죠. 혁신의 장치, 색깔과 소리겠죠. 자, 하지만 소리와 칼라는 위협을 했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위협했고요. 그로 인해서 영화 예술의 본질을 파괴시켰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앞에서 흑백 영화의, 무성 흑백 영화의 비현실주의가 만연하고 있어서 지배적이어서 사람들은 현실을 대표해서 영화적인 환상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는 이미 앞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 아니니?
흑백만이 영화의 환상을 보여준다라고 했어. 근데 지금 사건에서는 그러나와 함께 소리가 이러한 환상 만들어내는 것을 위협했어. 기존의 것을 파괴시켰어. 그럼 이 내용부터는 새로운 내용이 나오니까 아까의 위에 있었던 내용은 이 내용 앞에 들어가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뭘 만연하고 있는 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소리와 색깔이 위협을 해서 그 환상을 깨트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뒤로 또 넘기면 1등급 킬러 문제가 나오잖아요. 22, 23은요, 수능 문제가 아니어서 아예 안 풀 거예요. 이거는 너희가 앞에 나와 있는 그 경찰대나 육해공사관 중에서도 더 어려운 내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건 아예 안 보셔도 돼요. 자, 내가 이거를 너희 요 필기본을 거기다 올려놓은 이유는 우선 오늘 거를 다시 복습하시는데 사용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욕심을 내서 난 육해공사이나 경찰대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고 할 때 또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올려는 드릴 거라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자, 정말 중요한 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해피하게 우리는 20페이지를 펼치시고요. 자, 여기는요, 보기에 주어진 어휘가 있습니다. 어차피 단어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보기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유추해서 푸는 거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죠? 빨리 하세요. 20페이지 빨리 풀어보세요. 이거 쉬워.
다 풀었죠? 아니에요? 맞나요? 집에서 풀어올 때는 꼭 거기 단어장을 이용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은 못 풀어. 그리고요, 풀다가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찍어 오셔도 되고, 비워 오셔도 돼요. 대신에 노력의 흔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냥 그걸 또 악용하면 안 된단 말이야. 사실 악용하기엔 니네도 좀 늙었어. 그지? 그런 거 악용하기에는 그런 거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니? 지금은 현실인데 내가 좀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요? 사실 쳐다도 안 봤으면서. 그지? 그런 거 하기에는 좀 늙었잖아, 이제. 나이 값은 해야지. 그죠? 자, 이제 거의 다 푸셨죠? 이거 한번 볼게요. 답은 내가 그냥 부를게요. 1번 권한부여, 2번 유산, 3번 저항, 4번 맞서다, 5번 고조되다, 6번 alternative, 7번 radius, 8번 elude, 9번 넘어, 10번 obscure. 11번에는 in practice, 12번에서는 get a glimpse of, 13번은 deal with, 14번은 bond to, 15번은 due to. 16번에서는 theorist, 17번에 camouflage, 18번에 precise, 19번에 survivorship, 20번에 formidable, 21번에 perception, 22번에 distance, 23번에 underlie, 24번에 bloomed, 25번에 pad, 26번에 abstracts, 27번에 alternates, 28번에 disapproving, 29번에 implications, 30번에 periphery. 어때요? 어려워요? 이건 쉽지? 오늘 통어 중에 얘가 제일 쉽지 않아? 그죠? 자, 우리 쉬는 시간 한 10분 정도 갖고, 자, 그리고 나서 문법 나갈게요.